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프리카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눌러좀 주시고, 이따가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볼티모어랑 컵스랑 붙는데 딘 크레머입니다. 딘 크레머가 근데 그 직전 경기는 5이닝 무실점을 했어요. 마이너리그에서 올라오고, 원래 그전에는 사실 좀 경기력도 안 좋고 해가지고 선발 로테이션으로 빠졌었는데, 마이너리그에서도 썩 안 좋았는데 올라오자마자 시애틀 상대로 5이닝 무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와는 달리 조금 잘해줬었는데, 여전히 시즌 방어는 뭐 3.93 정도로 조금 뭐 믿기엔 애매합니다. 그리고 홈이랑 원정 중에 홈에서는 5.73으로 특히 좀 안 좋은 면도 있긴 있어요. 그런 점들이 좀 보이고, 컵스는 지금 타이온이 나온다고 합니다. 타이온이 직전 필라델피아를 7이닝 2실점으로 막아주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올 시즌도 그냥 지금 방어도 2.99고 전반적으로는 좋은 시즌을 좀 펼치고 있죠. 실망스러웠던 시즌에 비해서는 괜찮은 상태에 있습니다. 올 시즌에 좀 등판을 데뷔 등판을 조금 늦게 했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근데 글쎄 타이온도 얘도 글쎄 막 좋은 흐름이 쭉 이어진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긴 하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결국에는 선발 투수상으로는 그래도 타이온 쪽이 올 시즌 보여준 건 좀 더 많다 이런 상황인데, 빠따가 이게 좀 애매하죠. 특히 볼티모어가 꾸준하지가 못하다는 게 조금 보여요. 얼마 전에도 오클랜드한테 개 두드러 맞고 뭐 그러기도 하고, 한창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약간은 기세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흔들렸던 것들이 좀 다 이제 원정이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짚어드릴 만한 것 같은데, 원래 같으면은 그냥 양 팀의 체급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타이온도 약간 홈런 리스크도 있고 볼티 쪽을 보는 게 유리하긴 하죠. 그러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뭐 배당도 볼티의 일반생 배당도 1.5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즘에 볼티모어 같은 팀들은 조금 거리를 두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저는 언더 쪽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언더를 보기에도 아무래도 볼티 빠따라는 점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제 컵스의 타이온이 옛날에 뭐 양키 시절에도 그렇고, 컵스의 타이온이 볼티모어 상대로는 피안타율도 꽤 높고 기대 피장타율도 높고 이래가지고 약간 리스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볼티모어에 오늘도 뭐 홈런 뻥뻥 치면서 이길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한번 좀 더 거리를 두고 싶네요. 볼티모어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경기로 또 홈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가고, 저는 오늘은 그냥 언더 정도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보는 것도 볼티모어의 빠따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타이온이 비교적 크레머보다는 낫다, 그리고 크레머도 홈에서는 생각보다 좋지는 않더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이제 디트로이트 대 클리블랜드 경기는 마에다랑 라이블리가 붙는데요. 이거는 라이블리는 제가 여러 차례 돈가스를 아주 이미 해주고도 남았다, 상당히 좀 적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 선발 로테이션 상으로는 뭐 3.14로 훌륭하고 되게 좋아요. 라이블리는요, 뭐 이런 싱커들이 잘 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운도 조금 다른 셈이긴 해요. 작년이랑 이제 그 이닝 차이 같은 것도 별로 없기는 한데, 어느덧 작년에 비해서는 피홈런도 적고 피안타도 확연하게 적어졌고 전반적으로 확실히 낫습니다. 작년보다는. 마에다는 여전히 저는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에 뭐 홈이랑 원정 차이, 홈에서는 3.71이다 원정 10.24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또 최근에 홈에서 이닝을 많이 먹은 편은 아니에요. 애매합니다. 마에다는 요즘 활약들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저는 마에다는 좀 망가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꾸준하게 이렇게 포심에 경기력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스플리터를 많이 쓴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마에다를 그렇게 저는 신뢰하진 않아요 지금은요. 근데 이 또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에다가 주로 던지는 그 뭐 스플리터 같은 구종에 딱히 뭐 약한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강한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애매한 경기라는 생각은 있는데요. 일단은 선발 투수 우세는 라이블리 쪽을 점치고 있는 반면에 기세상으로는 클리블랜드가 조금 꺾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패배도 많고, 원래는 또 이제 홈에서 뚜렷한 강점이 있는 팀인데 오늘은 원정이기도 하고요. 또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라이벌 팀들한테 엄청난 우세를 점한 것도 아니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것들은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마에다가 클리블랜드한테는 썩 좋지는 않다. 그 라이블리는 상대 전적이 얼마 없고, 마에다는 뭐 304 정도로 피안타율도 꽤나 높고 피장타율도 높고 생각보다 볼넷 비율도 꽤 되더라,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저는 이거는 좀 체급 그렇게 좀 밀어보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디트로이트가 뭐 스쿠벌이 나온다든지, 뭐 리즈 올슨 같이 한 칼이 있는 친구가 나온다든지, 플레어티 같이 좋은 구위를 가진 이런 애들이 나오면 모르겠지만은 마에다 정도면은 클리블랜드가 상대를 할 만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경기는 클블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하고, 배당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만 디트가 요즘에 신시내티 그리고 클리블랜드와 첫 경기를 잡으면서 4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대 다저스는 휠러랑 바비 밀러가 붙는데, 이게 양팀 다 요즘에 빠따 페이스가 좀 좋지가 않죠. 다저스나 필라델피아나 아무래도 리그에서도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팀들인데,
얘네들이 아주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빠따 페이스가 썩 좋지는 않다. 그게 제일 두드러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휠러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홈에서의 활약이 원정보다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원정에서 4.17, 홈에서는 1.76, 시즌 방어도 2.74 정도로 훌륭한 상태여가지고 뭐 바비 밀러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바비 밀러가 뭐 경기를 얼마 안 뛰긴 했어요. 지금 이제 6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뭐 6.12로 좋지 않기도 하고, 바비 밀러가 늘 이제 구종 같은 것들, 이제 뭐 전반적인 구종들이 다 플러스 피치에다가 뭐 포심 구속도 평균적으로 막 99마일 막 이렇게 찍고 그런 투수긴 한데, 메이저리그급에서는 뭐 압도적이다, 상대를 찍어 누른다, 이런 식으로까지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비 밀러가 아직까지는 좀 회복이 덜 됐다 이런 생각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발 우세는 휠러 쪽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뭐 휠러가 통산으로 다저스와의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은 4.72 정도로 안 좋기도 한데, 대부분이 이제 좀 처맞았던 거는 옛날 얘기가 좀 많고요. 그리고 홈에서는 다저스 상대로 원정보단 낫기는 합니다. 뭐 그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일단은 선발 우세는 필라델피아 쪽을 봐야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다저스도 지금 뭐 무키 배치의 결장도 있고, 필라델피아도 여전히 하퍼라든지 슈아버 이런 애들이 없는 와중에 빠따가 별로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근데 나는 이거 필라 사이드에다가 보는 거는 저는 오바로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 경기는 왜 양팀의 빠따가 저런데 오바를 보냐, 그냥 느낌이 그래. 예, 그냥 느낌이, 글쎄 휠러가 다저스 애들을 아주 막 철통같이 막아주냐, 잘할 때는 뭐 7이닝 먹어주고 무실점하고 1실점하고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저스 빠따가 응집력이 조금 있을 때는 휠러같이 이렇게 좀 공략하기 어려운 선발도 조져주는 맛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다저스가 올 시즌에는 또 홈이랑 원정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없어요.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 보이기도 있고 하고 이런데, 필라델피아도 한창 좋다고 홈 성적이 요즘에는 좀 많이 깎아먹은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경기가 의심이 좀 많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필라승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데에는 뭐 이런 것들도 요인이 있긴 합니다. 휠러가 통산 다저스 애들을 많이 상대를 했는데 피해 안타율이 굉장히 높다. 3, 4력 정도로. 이런 것들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발 우세는 휠러가 있고, 그만큼 바비 밀러가 좀 불안불안하다는 건데, 휠러 역시 다저스 상대로 내용이 좋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좀 겹쳐가지고 저는 필라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템파데이 양키스 경기, 이것도 양키스의 요즘 하락세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빡셉니다. 양키스가 한창 잘 나갔을 때에 비해서 요즘에는 이제 좀 내려온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뭐 최근에 한 20경기 정도로 보면 승률도 최하위권에다가 팀 방어율도 거의 뭐 최하위권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근데 마침 템파베이도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지는 못합니다. 페피오 역시 애매하고요. 작년에 이제 다저스 시절이나 되게 잘했어요. 좀 9위 같은 것들도 돋보이고 했는데, 올 시즌은 방어율도 4.40이고 홈에서 딱히 좋지도 않고 그런 시점입니다. 이닝 대비 피홈런도 좀 많고 정면 승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인데, 반대로 로도는 지금 양키스의 좀 하락세를 잇고 있는 선수죠. 최근 4경기 동안 방어율이 10.89에 달하고 피홈런도 굉장히 많다. 근데 그 와중에 직전 경기가 신시내티전이었는데, 그 경기에서는 5.1인 3실점으로 그나마 낫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신시내티가 너무 못 치고 있기도 하고, 근데도 3실점으로도 신시내티가 이긴 데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아마 에벗으로 기억을 하는데, 에벗이 나와가지고 양키스한테 2실점으로 잘 틀어맞고 이러면서 경기가 5점밖에 안 났거든요. 어쨌든 로드는 한창 안 좋다가 당시에 빠따를 좀 못 치던 신시내티한테는 그래도 괜찮았다. 홈런이 많았다는 게 좀 단점이긴 했지만은 투런이랑 솔리러 맞으면서 3실점을 했는데, 근데 지금 템파베이도 사실 양키스보다 빠따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최근 뭐 타율이라든지 큰 거 한 방 이런 것들 전부 다 템파베이가 두드러지는 않거든. 그런 시점인데, 양키스도 안 좋지만 템파베이도 그만큼 안 좋다는 게 저는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팀이 가진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양키가 템파보다 나은 점이 있다. 요즘에 분위기상으로 참 양키스를 누르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템파한테 사실 양키가 표면적으로는 꿀릴 게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좀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 통산 46타석에 뭐 2호 정도로 좋았지만은 볼넷도 많았고 피장탈도 높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생각이 좀 많이 되네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양키 쪽으로 좀 보고 싶네. 그만큼 저는 템파베이 빠따를 의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로돈이 뭐랄까 좀 양키스로 이적한 이후에 작년에만 해도 4이닝 4실점 4.2이닝 2실점하고 해가지고 작년에 한창 안 좋았을 때 템파베이 상대로도 고전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양키스 사이드에다가 언더로 가볼게요. 템파베이가 작년 같지 않기도 하고. 다음 보스턴 대 오클랜드 경기는 제가 이 경기는 좀 도망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좀 초반에 볼티모어 경기를 패스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왜냐면 볼티모어가 또 오클랜드한테 많이 고전을 했거든요. 오클랜드는 늘 큰 거 한 방에 이런 화력은 좀 있는 팀이라고 보고, 보스턴이 한창 좋을 때만큼은 좀 아니라는 것도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즘에 그 맨날 잘하고 있는 제런 듀렌이나 데버스가 양키스 부수기도 하고 좋은 친구들이 꽤 있긴 한데, 일단은 배우 자체가 리스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그 팩스턴과 더불어서 보스턴에 없는 선발진을 지탱하던 대들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올 시즌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죠. 홈에서는 특히 6.21로 안 좋기도 하고, 작년 대비해서는 피안타도 꽤 많은 상황이고, 그냥 여러 가지로 배우가 이제 좀 믿음이 좀 주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봐요, 저는요. 요즘에는 또 그리고 원정에서는 괜찮긴 하는데 홈에서는 부진하고 이런 것들도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 보스턴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에스테스는 직전 경기에서 천사 상대로 완봉승을 거두기도 하고, 에스테스가 그냥 좀 애매합니다. 홈에서는 뭐 1.91, 원정 7.00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도 있고, 이거는 제가 오클랜드에 빠따도 한 방이 좀 무서운데, 배우가 또 못하다 보니까 한 방도 무서운데, 사실 선발 옷에도 배우를 점치기가 어렵다. 워낙에 오클랜드 선발들이 이번 시즌에 데뷔한다거나 연차적으로 좀 얼마 안 되고 이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저는 이 경기는 좀 도망가고 싶네요. 마침 보스턴이 막 화력으로 상대를 찍어 눌렀다. 최근에 그 보스턴이 원정 경기를 많이 뛰면서도 7경기 동안 6승 1패로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사실 빠따로 상대를 조졌던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점도, 이런 것들도 좀 걸리고 해가지고 오클랜드도 최근 6경기 동안은 뭐 천사, 볼티 이런 애들 상대로 4승 2패 괜찮은 성적을 찍고 있기도 해가지고요. 원래 같으면은 그냥 팀 이름만 보고 오클랜드랑 보스턴, 홈보스턴이면 그냥 보스턴 찍는 게 맞긴 한데, 배당도 안 따라오는 것 같고, 저는 이 경기는 갈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어 보이네요. 다음 신시내티 대 콜로라도인데, 이게 콜로라도의 퀀트릴이 원정으로 나옵니다. 제가 늘 이제 퀀트릴이 나오는 콜로라도는 한번 좀 역배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요즘 콜로라도가 너무 좀 빠따도 별로예요. 팀을 이끌고 있는 에제키엘 토바 같은 애들도 10월 들어서는 부진하기도 하고, 마침 또 신시내티가 이제 로돌로가 나오는데, 로돌로가 등판을 조금 걸렀습니다. 한 경기 정도 거르고 이제 나오는데, 근데 올 시즌 내내 로돌로가 사실은 2.96 정도로 방어율도 좋고 전반적으로는 훌륭한 저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피홈런이라든지 피안타 지표 뭐 이런 것들, 볼넷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습니다, 로돌로가. 그래서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선발은 원래 같으면은 퀀트리를 좀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글쎄 요즘에는 퀀트리의 성적도 한창 좋았을 때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얘가 이제 5월 달에 뭐 1.7을 찍고 굉장히 좋았는데, 6월 달에는 4.26에다가 그리고 7월달 첫 경기에서도 뭐 5이닝 2실점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퀀트리를 호투를 해도 과연 빠따가 따라가 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는요. 그리고 뭐 신시내티 빠따도 요즘에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하락세 그렇게 밟고 있고, 최근에 뭐 10경기 동안 1할 8푼 8리, 신시내티 빠따를 보고하기 어렵기도 한데, 일단 그래서 저는 언더 같은 거 좀 보고 싶고요. 승패는 나는 신시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게, 이거는 선발은 전 비슷하다고 보는데 불펜 차이가 좀 있어요. 콜로는 여전히 불펜이 조금 요즘에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5.64로 독보적인 불펜 꼴찌고, 신시내티는 어느 정도 불펜 방어율 7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신시내티는 보통 3점대 방어를 유지할 수 있는 선수들이 꽤나 많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경기가 길어진다면 아무래도 신시내티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네요. 저는 신시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치 대 워싱턴은 얘네들이 바로 직전 경기에도 맞붙었던 선발이거든요. 지난번 시리즈에서도 맞붙었던 애들인데, 그때 당시에 퀸타나가 7이닝 무실점, 어빈이 8이닝 무실점을 했어요. 그래갖고 경기가 되게 저득점 승부로 끝났는데, 사실 이때 어빈이 진짜 에이스다운 활약을 해줬던 게, 그 당시에 워싱턴 불펜들이 엄청 소모가 많았거든요. 주력 자원들이 3연투에 걸려있고 이랬었는데, 그 경기에서 어빈이 8이닝을 먹어주면서 불펜 과부하에 휴식도 조금 주고 이러면서 해소를 해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빈은 저는 늘 올 시즌이 브레이크아웃 시즌이다, 지난 경기 활약이나 최근 활약 바탕으로 다시금 방어율이 2.80으로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올 시즌 홈에서는 3.51, 원정 2.35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는 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그에 발맞춰서 퀸타나도 요즘 활약이 좋아요. 여기 제가 최근 4경기 정도 활약을 적어드렸는데, 피홈런도 올 시즌에 13개나 맞았는데 최근 4경기 동안은 2개 정도로 적기도 하고 방어율도 좋고, 전반적으로는 좀 흔들릴 때보다는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과연 퀸타나의 이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구위도 옛날보다는 좀 떨어지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퀸타나도 늘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있는 선수인데, 올 시즌 홈에서는 3.59, 원정 4.79 이런 식으로 그래도 홈에서는 좋은 면모가 있기는 해요. 통산으로 워싱턴한테 8경기 동안 2.29로 상당히 좋았다는 것도 있고, 상대 전적도 꽤나 이제 봐줄만 하거든요, 두 선수 모두 다.
어비는 매치 상대로 1할 1푼 9리로 극강입니다. 극강. 아주 좋은 편이고 퀸타나는 2, 3호로 괜찮기는 해. 아무래도 근데 어빈한테 비할 바는 아니긴 하거든요. 두 선수 모두 다 상대 전적이 아주 훌륭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매치 봤다가 한창 좋았을 때만큼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매치 봤다가 OPS가 뭐 한 7등까지 올라갔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뭐 좀 하락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기도 하고 그냥 언더 쪽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요. 뭐 워싱턴도 한창 못 치다가 최근에는 세인트루이스와 이 시리즈 동안 3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 치면서 뭐 그런 경기도 하고 어제는 뭐 그냥 언더가 났습니다만은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보고 싶네요. 하지만 양팀 모두 다 최근에 10경기 동안 8.5 기준으로 오버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은 해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매치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 중에 3번이 언더였었다는 것들도 있고 확실히 빠따가 전만 못합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언더 쪽으로 선발 투수도 그렇고 이렇게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대 켄자. 자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과거 몸담았었던 와카가 이전 소속팀이랑 상대를 하는데 두 선수 모두 다 올 시즌 성적이나 폼이 괜찮은 편에 있죠. 안드레 팔란타는 직전 경기 7이닝 실점으로 정말 오랜만에 7이닝을 먹어주면서 아주 호투를 했습니다. 상대가 피츠버그였었고 그리고 와카 같은 경우는 얘도 그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고 나서 다시 로테이션을 합류를 한 이후에는 3경기 동안 5이닝 실점, 5.1이닝 실점, 6이닝 실점 이렇게 잘해줬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제 와카가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선보이는 기간이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중간에 이제 부상으로 빠지기 전에도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8경기 동안의 활약만 놓고 보면은 와카는 상당히 수준급 활약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볼 만도 합니다. 거의 모든 경기에서 뭐 5이닝을 먹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경기를 3실점 이하로 했거든요. 그런 활약을 해가지고 요즘의 와카 페이스 자체는 괜찮은 편에 있다. 하필이면은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빠따가 조금 무섭습니다. 어제도 워싱턴 상대로 11안타를 치면서 6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5경기째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10경기 동안 뭐 타율도 2할 7푼에다가 상당히 좋은 상태이고 그야말로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요즘에는 잘 치고 있다. 그리고 켄자도 홈에서는 267, 원정에서는 223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는 별로 못 치는데 요즘에 사실 빠따 흐름이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정이라는 점, 직전 시리즈가 이제 콜로라도 쿠어스다 보니까 약간 뻥튀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빠따적으로는요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더 낫기는 해요. 올 시즌에 세인트루이스는 원정보다 홈에서 잘하고 켄자는 원정에서는 홈만큼은 절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선발을 비슷하다고 보면은 세인트루이스가 유리한 게 맞는데 사실 저는 안정감은 와카가 조금 더 있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제 와카도 세인트루이스 애들 상대로는 좀 약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만은 한데 피안타율이 꽤나 높습니다. 81타석 동안 3-4-3으로 일단 피안타율이 높고 기대장타율이라든지 볼넷 비율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아쉬운 형편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전 좀 애매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요즘 와카가 좀 안정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고 싶고 세인트루이스 빠따를 한번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면 저는 언더 쪽으로만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화싹 대 미네소타 경기 제가 어제도 요즘에 화싹 봤다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바를 예측을 했거든요. 경기는 뭐 일찌감치 오바 쪽으로는 긍정적이었는데 미네소타가 사실 연장 가가지고 겨우 마행 찍고 이랬었어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제보다는 좀 선발이 일단 화싹은 패디 뭐 그리고 미네소타도 베일리 오버 정도면 나쁘지가 않죠. 어제는 그 플렉센이 나왔다 보니까 미네소타 입장에서도 오바를 기대할 만한 경기였는데 아무래도 패디는 좀 무섭습니다. 특히나 올 시즌 3.13으로 훌륭한데 홈에서는 1.64로 좋기도 했었고 원정에서 4.19였었고 요즘에 활약 자체도 그렇게 패디가 딱히 꿀리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화싸게 그 크로시랑 더불어서 지탱해주고 있는 두 명의 데드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튼 홈에서 패디가 던진다는 거는 일단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근데 베일리 오버도 최근 경기도 활약은 굉장히 좋은 편에 있어요. 최근 4경기 동안 6.1이닝 1실점, 9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베일리 오버도 회복세가 눈에 띄죠. 근데 이러다가도 한 번씩 자빠진다는 거 그리고 한 번 자빠지면 또 한 4-5경기 동안 못 던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어쨌든 요즘 분위기 자체는 베일리 오버도 괜찮은 편에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에 홈에서는 3.29, 원정 4.69였다. 원정에서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최근에 시애틀이나 오클랜드 상대로 6이닝 실점, 9이닝 2실점 해주면서 원정에서의 약세도 조금 벗어 던졌다. 요즘에 베일리 오버는 패디한테 크게 안 꿀려요. 그리고 양팀의 빠따를 생각을 하면은 제가 늘 화싹이 생각보다 조금 친다 지는 경기도 점수를 조금 뽑는다 어제도 6점이나 뽑았죠 이랬는데 근데 여전히 미네소타 빠따가 지금 불을 뿜고 있거든요. 저는 뭐 맨날 카를로스 코레아 약간 그 손에 공 맞으면서 부상 이슈도 있다
잘 치고 있던 루이스 다시 좀 부상자 명단 같지 않냐 이랬는데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호세 미란다라든지 제퍼스 이런 애들 막 언급하면서 그 밖에도 꼭 한 방씩 쳐주는 애들도 있고 요즘 미네소타가 최근 5경기 동안 전부 두 자릿수 안타를 치면서 타율이 3할 8푼 1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발은 사실 어느 한쪽의 우세를 크게 점칠 수는 없지만은 빠따는 그래도 미네소타가 확실히 결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냥 저는 미네소타의 일반승 정도만 볼게요. 이 경기는요. 어제 경기 같은 거 보니까 미네소타의 마행 같은 거 원정이긴 해도 함부로 누르긴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피해가는 그런 양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미네소타 승 정도만 보도록 할 텐데 상대가 패디라는 점들, 홈에서 특히 좋다. 이런 것들 고려하면 이 경기가 역배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다. 그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미러키 대 피츠버그인데 아직까지 이게 미러키 그 피츠버그 쪽에 선발이 좀 가늠이 안 됩니다. 글쎄 퀸프리스터가 나오면은 미러키 입장에서 좀 반가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제 작년에는 워낙에 안 좋았었고 올 시즌에는 그래도 작년보다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할 만은 했지만은 여전히 썩 좋지가 않아. 뭐 최근에 이제 마이너리그에서는 좀 회복을 하고 왔다. 최근 마이너리그 2경기 동안 4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마이너리그는 좀 벗어날 만한 그런 선수라는 거 보여주긴 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구기로는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있는데 상대가 또 이제 레아입니다. 이게 레아는 제가 좀 분석하기 싫은 투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 콜로라도 상대로 쿠어스에서 7이닝 무실점 하기도 하고 요즘 페이스 자체는 레아가 훨씬 나아요. 프리스터보다는. 저는 일단은 피츠버그가 요즘에 빠따도 그렇게 뭐 신통치 않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미러키라고 뭐 딱히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다저스 상대로 마지막 경기 때 뭐 12안타 3홈런 치고 그 와중에 좀 패배하거나 그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홈런도 조금 더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글쎄 빠따 페이스를 어느 한쪽이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선발 차이가 저는 그래도 레아가 조금 더 낫다고 보긴 하거든요. 프리스터가 나온다면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밀키 사이드로 볼게요. 그냥 미러키가 아주 페이스가 좋은 시점 이럴 때면은 더 강하게 보겠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그렇진 않긴 해. 그래도 어쨌든 미러키는 올 시즌 홈에서 27승 13패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피츠버그보다는 저는 미러키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스턴 대 마이애미 이 경기도 휴스턴의 선발이 약간 미정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도 어려운데 근데 여기 나온 대로 로네 블랑코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한다. 그러면 저는 로네 블랑코를 보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제가 늘 이 트레버 로저스 경기가 이 새끼 이상하게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구속도 떨어지고 주요 구종들이 전부 다 피해 안타율이 높다 이러면서 피해 안타율도 높고 딱히 믿을만 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 들었는데 이상하게 근데 로저스가 나올 때마다 근근히 버티거든요. 다만 직전 경기는 뭐 3이닝밖에 못 먹고 투구수도 많아가지고 일찍 간판이 됐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로네 블랑코의 요즘 페이스 자체는 괜찮다고 봐요. 저번에 매치 같은 강빠따한테 한번 5.2이닝 6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으로는 친구가 이제 부정투구 걸린 이후로는 전부 다 그래도 휴스턴 선발 중에는 블랑코가 제일 믿을만 하구나 이런 활약까지 보여줬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이제 휴스턴이 홈이라는 점들 이제 휴스턴이 거의 뭐 원정에서 한 9경기 정도 10경기 정도 이렇게 막 엄청 오랫동안 원정 경기를 치르다가 홈으로 돌아왔어요. 어쨌든 휴스턴이 마지막으로 홈에서는 6연승을 달리고 있었다. 그런 것들도 그렇고 확실히 휴스턴도 홈발을 상당히 잘 받는 팀이죠. 그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올 시즌 그 원정에서 홈런보다 홈에서 거의 2배에 달하는 홈런을 치고 있다. 그런 것들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여전히 마이애미 빠따는 썩 좋지 않아요. 그냥 여기 적힌 대로 리그 꼴찌 빠따고 저는 사실 선발도 로저스한테 블랑코가 결코 뒤지지가 않고 빠따 차이 꽤나 많다. 그냥 그런 것들 짚어드리면서 휴스턴 사이드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천사 대 텍사스 경기 로안시 콘트레라스가 나오는데 아마도 로안시 콘트레라스가 나오면 긴 이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피츠버그에서 선발로 많이 뛰었지만은 방울 같은 것도 속 좋지도 않았었고 올 시즌도 대부분의 경기에서 4이닝 미만으로 먹고 있거든요. 적당히 그냥 건져준다거나 혹은 그 오프너를 기용하고 그 다음에 콘트레라스를 써가지고 조금 이제 이어가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사실 뭐 천사 불펜이 리그 28등이기도 하고 좀 불펜 데이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딱히 믿음은 안 가요. 그런 형편에 있는데 마침 텍사스도 쉬워져. 복귀 이후에는 지금 3경기 동안 5이닝 무실점, 5.1이닝 2실점, 6.1이닝 3실점으로 2.70입니다. 뭐 이제 왕년에 비해서는 삼진 비율도 많이 좀 안 좋고 피홈런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휴어저에 대한 리스크를 좀 지울 수가 없기는 한데 일단은 이거는 양 팀의 화력 차이가 좀 많이 있다고 봐야죠. 천사는 8경기 동안 1승 7패밖에 하지 않고 있고요. 한 번 1승했던 경기가 컵스한테 12안타를 쳤던 경기인데 그 전으로 빠따가 영 개판입니다. 여전히. 반면에 텍사스는 최근 빠따 흐름 자체가 너무 좋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3루수의 조슈영 같은 애들 작년에 좋은 활약을 했던 연차가 적은 조슈영이 빠져있는 와중에도
조시 스미스 같은 애들이 잘 치고 들어왔어요. 요즘에는 뭐 시거라든지 시미언 이런 친구들의 앞쪽에서의 활약도 좋은 편이고, 전반적으로 저는 텍사스의 빠따 기세가 조금 두드러진다고 봐가지고 저는 한 번 더 텍사스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좀 보고 싶네요. 언더오버는 사실 슈어저점은 좀 애매한 것 같아. 요즘에 텍사스 경기가 좀 오바도 나고 그런 형편이 있는데, 글쎄 뭐 슈어저가 천사 상대로도 기세 같은 것들은 좋기는 하더라고요. 38타석 동안 200 정도로 상대를 매우 잘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길래 저는 텍사스 사이드로 보고 싶네요. 근데 언제고 슈어저는 큰 거 한 방을 만든다든지 무너져도 이상하지가 않다. 요즘 활약 봤을 때는 안정감이 좀 떨어져 보여가지고 그런 것들은 리스크기는 합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에던 메이저랑 로건 길버트가 붙는 경기인데, 로건 길버트가 상당히 활약이 좋았었는데요. 최근 두 경기로는 조금 애매해졌죠. 미네소타한테 6이닝 2실점, 볼티모어한테 5.1이닝 4실점으로 사실 상대를 생각하면 되게 잘 버틴 거긴 해요. 왜냐면 그 전에 워낙 잘하고 있었으니까. 8이닝 무실점 경기를 연속으로 하기도 하고 꾸준하게 대부분 경기를 6이닝 7이닝 먹으면서 잘 버텼기 때문에 로건 길버트는 되게 잘하고 있었었죠. 6월 달에만 해도 1.5일 정도였었고, 다만 최근에 좀 강빠따한테는 약간 맥을 못 쳤다, 그게 아쉽긴 한데, 내일도 샌디에이고 빠따라 가지고 만만하진 않습니다. 샌디에이고가 그래도 결은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 애리조나의 마지막 경기는 4안타 정도로 그냥 좀 무기력하게 무너지긴 했지만은 그 전에 시리즈는 전부 다 14안타 치고 괜찮았었거든요. 샌디에이고 빠따가 최근에 10경기 동안 2할 8분 4리에다가 홈런도 15개 치고 이러면서 다소간에 길버트가 샌디에이고 빠따 상대를 글쎄 무난하게 잘 막아줄 거다 이렇게 내다보기 어렵긴 한데, 통상 상대전적 같은 것들은 좋게 찍힙니다. 53타석 동안 1사력 정도로 샌디에이고 빠따를 잘 얼어붙게 했었던 그런 길버트였는데, 상대인 메이저는 얘는 여전히 대체 선발 정도고, 뭐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머스그로우나 다르비슈가 빠지면서 대체 선발로 들어간 건데 시즌 방어率 7.52죠. 얘가 이제 딱 첫 경기, 올라왔던 첫 경기에서 천사 상대로 6이닝 2실점으로 굉장히 잘 버티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매번 많이 쳐맞았었어요. 대부분 경기에서 그 퀄리티 스타트를 못하기도 하고 대량 실점도 많았었고, 그냥 방어율이 말해줍니다. 7.5이 나는 방어율이. 선발의 요새는 확연하게 길버트 쪽으로 있다고 보고, 이건 어디까지나 시애틀 빠따가 문제긴 해요. 과연 시애틀이 길버트의 승리를 챙겨줄 수 있겠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애틀 사이드로 좀 보고 싶네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저는 오바 쪽을 보는데, 일단은 7.5를 줬다는 거. 길버트를 생각을 하면은 7.5를 줄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세이프코 필드가 아니라 샌디에이고입니다. 물론 샌디에이고의 페코파크도 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긴 한데, 에던 메이저가 일단은 많은 실점을 해준다는 것들, 이런 게 좀 돋보이는 것 같고요. 길버트도 그러니까 뭐 샌디에이고 빠따 일단 만만치는 않고, 볼티모어라든지 직전에 좀 상대를 했었던 볼티모어나 미네소타 이런 강빠따들한테는 어느 정도 실점을 내주기도 했다,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7.5 기준으로는 오바도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생각 좀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는 애리조나 대 애틀랜타인데, 이게 세일이 등판이 하루 밀리면서 양팀의 좀 에이스들의 격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갤런은 얘도 부상 자명단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괜찮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첫 경기 때 오클 상대로는 6이닝 무실점을 했지만은 바로 다저스를 만나가지고 4이닝 3실점, 통산으로 다저스 상대로 전적도 좋았었고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일만 했는데, 그 경기에서 갤런이 딱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올 시즌 등판이 조금 많이 없기는 해요. 부상이 좀 있었다 보니까 13경기 동안 홈에서는 1.72, 원정에서 4.66, 4.65 정도로 홈이랑 원정에서 격차도 조금은 있어요. 시즌 방어는 3.06 정도로 좋은 편이긴 하나, 글쎄 이상하게 갤런은 나는 잘하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제 이렇게 좀 내셔널리그에 인물이 없는, 투수의 확고한 에이스가 없는 이런 형편에서는 갤런이 늘 사이언 컨텐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작년에도 3.62에 그쳤고, 그냥 제 기준에는 피홈런도 좀 많고 피안타도 생각보다 적지는 않고 약간 그래요. 늘 얘를 뭔가 확실히 믿고 가기에는 옛날 같지가 않아. 특히 좀 연차가 낮았을 때에는 유사하게 튀어나왔고 잘해주는 그런 친구고, 홈에서 특히 잘한 이런 모습이 꾸준하게 있긴 해왔는데, 이상하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갤런이 뭔가 불안정하다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사실 또 세일한테도 도입을 할 만합니다. 왜냐면은 저번에 뭐 오클랜드한테 4이닝 8실점 쳐맞고 이런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 아직도. 그 이후로 최근에 5경기 동안 뭐 7이닝 경기를 3번이나 하고 대부분 경기를 다 2실점 이하로 막았다. 일단은 양 팀의 선발을 놓고 보면은 세일이 조금 더 안정적이죠. 보여준 것도 더 많고 지표 같은 것도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둘 다 좋은 선발이라고 봐야 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세일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고 보이긴 하네요. 저는 이거를 어제도 이제 애리조나의 강빠따, 요즘에 애리조나 빠따가 정말 무섭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제는 이제 상대가 세일이 아니고 세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4안타에 그쳤거든요. 물론 점수는 4점이나 냈다 그렇게 얘기는 할 만하지만은, 애리조나 빠따가 한창 좋았던 분위기가
직전 경기로 좀 꺼뜨려졌다. 이게 조금 걱정인 것 같아요. 반면에 애틀랜타는 여전히 바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죠. 그 확고한 믿음을 주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있긴 하나 최근에 4경기 정도에서는 홈런도 11개나 치고 이러면서 그래도 역시나 애틀은 애틀이구나 이런 믿음을 주기는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애틀랜타 쪽으로 조금 더 보고 싶긴 한데 근데 모르겠네요. 이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7.5 기준으로 언더 정도만 보겠습니다. 양팀 선수 모두 다 상대 전적이 상당히 좋아요. 먼저 세일 같은 경우는 피안타율 237 정도로 애리조나 애들 상대로 좋았었고 잭 갤런도 네, 이렇게나 피안타율이 적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둘 다 피장타율은 조금씩 이게 가능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큰 거 한 방을 누가 더 잘 피할 거냐 이런 싸움인데 그러자니 잭 갤런이 꾸준하게 홈에서는 좋은 활약을 해줬다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는 7.5여도 그냥 언더 쪽으로 좀 보고 싶네요. 다만 폴 시월드 사실 애리조나의 시월드가 지금은 방어율이 많이 올랐는데 한때는 방어율이 1점대인가 0점대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애리조나 이런 셋업 라인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정감이 넘쳤는데 특히 마무리 시월드가 어제도 그렇고 최근 3경기 연속으로 불룬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애리조나 쉽게 보기가 좀 어려워. 상당히 양팀의 불펜 순위 차이는 이렇게 크기도 하고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 애틀랜타 쪽이 좀 웃는 모습도 있고 엄밀히 말하면 애틀랜타 승도 볼만은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 믿음이 안 가네요 이 경기는요. 그리고 샌프 대 토론토 경기. 자, 블레이크 스넬이 복귀 등판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근데 이거 스넬 등판이라도 7.5를 줬다. 이게 제일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무래도 스넬이 올 시즌 내내 믿음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방어율도 9.51이고 막 마이너리그에서 더블A나 트리플A를 지배하고 왔는데도 메이저리그 무대에 올라오자마자 막 볼질하고 쳐맞고 이러면서 성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그냥 9.51이라는 방어율이 말해주는 것 같고 얼마 전에는 이제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 리앱 등판을 했는데 방어율도 별로고 물론 뭐 삼진 같은 것들은 여전히 잘 잡습니다만은 볼넷 개수도 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도 요즘에 토론토 빠따가 그렇게 못 치는 것도 아닌데 스넬이 이렇게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나아질까? 첫 경기부터?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마침 키쿠치도 최근 등판들에서는 꽤나 실점도 있는 편이기도 하고 요즘 등판에서는 그렇게 많은 믿음을 못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키쿠치도. 그래갖고 나는 일단 오바 같은 거는 괜찮아 보이고 근데 양 선수 모두 다 이런 거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넬이 토론토 상대로는 괜찮았다. 옛날에 뭐 템파베이 시절도 그렇고 스넬이 토론토 애들 상대로는 괜찮았다. 키쿠치는 샌프 애들 상대로는 좋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키쿠치 같은 경우는 피장 타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더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7.5를 준 게 저는 좀 반갑긴 하더라고요. 이게 샌프란시스코 빠따는 늘 좀 뭐랄까 상위권 빠따라고 보기는 어렵고 요즘에도 거의 한 6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에 빠져 있기도 하고 이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 오라클 파크가 또 상당한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거든요. 올 시즌 아마 파크 팩터가 제일 좋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홈런 팩터가 1등이던가 하여튼 뭐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 7.5로 준 게 구장빨도 그렇고 스넬한테 기대를 거는 부분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인데요. 저는 그냥 스넬의 올 시즌 모습을 꼬라지를 봤을 때는 복귀 등판이라고 해가지고 확연하게 낮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토론토 프랜사이드나 뭐 오바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좀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스페인이랑 프랑스는 4강까지 올라오면서 보여준 모습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스페인은 제가 늘 말하는 거 왼쪽에 니코랑 야마를 배칭을 하면서 그전엔 조금 약간 윙어에다가 볼을 잘 찾는 애들을 배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니코랑 야마 같은 직접적으로 상대를 부술 수 있는 이런 윙어들을 배치를 했다. 그래갖고 이런 점들이 눈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사실 직전 독일전도 조금 애매했었고 프랑스도 아무래도 쿤데나 테오 모두 다 수비적으로 훌륭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수비적으로 크게 흔들린 바가 없었다. 그것도 그렇고 과연 니코랑 야말 이런 친구들이 통할까?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뭔가 의문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조금 누수가 있습니다. 페드리가 직전 경기에서 토니 크루스의 악질적인 파울 때문에 대회에서 낙마를 했고 수비 쪽에서도 르노르망이랑 카르발이 이제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됐어요. 아마도 이제 나초 페르나데스나 나바스 이런 애들이 아마 좀 뛸 것 같은데 스페인의 라이트백 수비 이쪽이 테오랑 뭐 은바페 이런 친구들의 도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통 수비수도 아닌 나바스가 조금 더 고전할 것 같기도 해. 뭐 나바스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스페인은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위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과연 나바스가 프랑스의 오른쪽 공세 왜냐면 프랑스는 거의 공격 루트가 오른쪽 그러니까 얘네들 기준으로 왼쪽이 많이 좀 이렇게 전진을 많이 하거든요. 경기를 보면은 테오는 전진을 많이 하고 쿤데는 전진을 조금 많이 좀 살리는 대신에 중원에서 미드필더 쪽 비슷한 라인에 서가지고 볼 흐름에 도움을 준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만큼 프랑스 경기가 약간 좀 리스크가 적어요. 그래서 좀 수비적인 경기 운영
전반적으로 은바페라든지 뭐 다른 친구들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그런 경기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일단 언더, 또 한 번 프랑스 경기답게 언더 쪽으로 좀 보고 싶고, 뭐 무승부라든지 스페인의 핵무 이런 쪽으로 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수비를 좋은 팀을 상대로 스페인의 이런 패스 플레이들이 상대팀을 부수는 데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가 여전히 아직까지도 필드골이 한 골도 없다 대회 내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아무리 프랑스의 수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칭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리즈만이 그 이전 대회들이랑 달리 상당히 저점에 있고, 은바페도 지금 그 얼굴에 가면 쓰고 나서는 컨디션이 썩 좋아 보진 않아. 그리고 튀랑도 인터밀란에서 되게 좋은 시즌을 보낸 거랑 달리 그렇게 좋은 모습도 아니고 해가지고 대표팀 레벨에서는 어디까지나 스페인이 페드리, 르노르만, 카르발 결장이 많다는 건 문제다. 그래도 직전 경기 페드리가 나가자마자 올모가 1골 1어시로 아주 훌륭한 활약을 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스페인을 뭐 그렇게 깎아내는 요소는 아니긴 해요. 스페인은 수비적인 문제는 불거질 수가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무승부 내지 핵무 그리고 언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대 캐나다는 사실 이거는 좀 차이가 많이 있죠. 아르헨티나가 직전 경기는 뭐 그 승부차기로 에콰도르 상대로 되게 어려운 승부 끝에 올라왔는데, 사실 경기 내용상으로는 아르헨티나가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제대로 못 지었다는 거라든지, 에콰도르한테 그 늦은 시간에 추가 시간에 실점을 하면서 승부차기로 바로 코파 아메리카는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바로 가가지고 어쨌든 버티는 쪽이 유리합니다. 근데 양 팀의 올 시즌 행보를 보면, 이번 대회 행보를 보면은 아르헨티나는 일단은 조별리그에서 캐나다를 상대로 이미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어요. 이 경기는 뭐 거의 뭐 캐나다가 아무것도 못했다고 할 정도로 그냥 좀 아르헨티나가 쉬웠고, 좀 이제 아쉬운 골 결정력 때문에 2대0으로밖에 승리를 못한 경기였다. 그 정도로 아르헨티나가 좀 압살을 하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요번 때 보면은 다음 라운드 진출도 어렵게 읽었고, 직전 이제 베네수엘라와의 경기도 승부차기로 겨우겨우 올라온 거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양 팀의 레벨 차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딱히 그리고 아르헨티나나 어느 쪽에 부상 결장 명단이라든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한다는 이런 것들도 크게 뭐 보이지 않기도 하고, 물론 캐나다는 그런 팀이긴 해. 되게 어린 팀에다가 제가 늘 말하는 거, 지금 캐나다의 투톱을 구성하고 있는 뭐 카일 라린이라든지 조나단 데이비드, 이런 애들이 캐나다 대표팀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가 지금이 역사적으로 봐도 캐나다 대표팀에서 가장 높은 이런 지점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상대는 월드 챔피언이고,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는 상당히 구성이 괜찮죠. 옛날에 이제 수비적으로 좀 고심이 있다거나 골키퍼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아르헨티나의 밸런스도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냥 그런 점들 때문에 아르헨티나 쪽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경기다, 그냥 그런 생각만 들고. 근데 이제 또 아무래도 토너먼트다 보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그냥 잘 움츠리다가 역습 한방 이런 것들만 노려도 충분히, 왜냐면 연장이 없이 바로 승부차기로 가니까 충분히 좀 수비적인 경기 운영하고 가끔 이제 카운터 한방 이런 것들을 노릴만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아르헨티나 승 베이스로 보고, 진짜 운이 안 따르면 핵무,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아르헨티나의 마인 쪽으로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언더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캐나다가 수비적으로 나올만 하다, 이런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